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좀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코스닥 거래소,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을 지켜줬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2000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거와 또 별개로 매동도 썩 나이스하지 않았습니다. 두 주체 다,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로 마감을 해줬고요. 개인만 순매수로 받아주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700선을 돌파해주고 음봉이 떴습니다만 700선 위에서 마감했잖아요. 708.58포인트니까 뭐 그다지 나쁜 그림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700선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일에 그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홍콩의 이슈가 좀 컸다라고 보고요. 아울러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성장률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이슈는 뭐 기사를 찾아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범죄인 송환법 관련된 이슈인데요.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그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홍콩에서는 또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도 의회가 있고 엄연히 의회에서 법 제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이 자꾸 개입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갈등이 좀 씨앗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새로운 뇌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또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금 그뿐만 아니라 중국 양회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중국 양회는 그 여러 가지 뭐 기사에서는 많이 봤지만 뭔가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올해는 이제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 때문에 5월에 시작했지만, 원래는 중국에서 3월에 연례 행사로 진행되는 거고요. 전국인민대표회의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그 두 가지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양회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 같은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뭐 경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최대 행사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현재 그 성장률에 대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어떤 수치를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중국이 사실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막힌다라고 하면 그 어느 나라가 영향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투심을 좀 악화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 또 중국 시장이 보통 10시 반에 열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쭉쭉 빠진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가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상승한 게 좀 이례적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 종목 중에 981종목이 하락했고요. 287종목이 상승했으니까 그것만 봐도 아마 얼핏 생각하셨을 때 많이 빠졌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차트로 보면 우선 얘는 지금 700선을 지켜주고 약간 올라와줬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코스피도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뭐 음봉으로 지금 마감을 했고, 다행히 뭐 종가가 5일선에 걸쳐 있긴 합니다만, 한번 5이평선이 깨지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20평선까지,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증시자금이 현재 아시겠지만 이제 고객 예탁금이 땡땡발에서 있었던 그 3, 4월쯤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자금이 투입될 준비를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제가 딱 보면 이제 조금 띄워지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없어지네요. 띄워줬다가 이때가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높았을 때거든요. 그때 신용융자가 6조 정도 가까이로 낮았습니다.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빨간색이 신용융자거든요. 신용융자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했습니다. 10조 가까이. 보통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융자가 우리 시장에서 10조 이상 넘어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그동안은 말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많으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공매도들이나 다른 세력들이 좀 털고 가게 한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우선은 지금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 뭐 투심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가는 종목들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번 눌리기 시작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쏟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
그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별로 판단하셔가지고 잘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종목별로 그러면 신용융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 비율이 크지가 않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보면 셀트리온은 보통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지 뭐 신용융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신용 대조를 보면 신용잔고가 지금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신용잔고가 이거 엄청나게 올라봐야 뭐 2% 정도라고 보고, 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뭐 남선알미늄 아니면 기타 뭐 국일제지 뭐 이런 종목들은 신용융자 비율이 8%씩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물론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 순간의 차트, 호가 이 정도를 장중에 보면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일별 단위로 체크하는데, 거기 이외에 뭐 매동이라든지 그리고 잔고율이라든지 또 시장 전반적인 지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야 최근 시장에서는 어쨌든 수익으로 좀 그 전환이 되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잔고율이 지금 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 거래가 있는데 대차 거래는 이제 공매도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대차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향후에 공매도가 칠 수도 있다, 공매도를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단순히 생각하면 볼 수 있는데, 뭐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엄청났죠. 보시면 이게 잔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잔고가 뚝 떨어졌어요. 대차 잔고가. 그만큼 이 공매도에 대한 금지가 된 이후 3월 1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후로는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공매도에 대한 그 한시적인 어떤 위험 리스크는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다라는 정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전 첫 번째는 시장이라고 좀 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얼마 전까지 바이오를 가지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쫙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IT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9만 원 라인을 지키느냐라고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번 쳐주고 블록딜로 맞고 오른쪽으로 쭉 횡보하다가, 이게 장기 횡보는 아닙니다. 흔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횡보하는 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딱 당겨 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딘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고점을 찍고 계속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면서 가는 건, 이건 가격 조정,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어느 시점이냐면 이 정도 빠진 이 정도 라인일 거예요. 이 정도 구간을 딱 정말 바닥을 만들어 주고서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어쨌든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상승하고 나서 이 밀렸던 이때 이후에 다시금 어떤 방향성을 재차 확인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고, 아시겠지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어떤 상품들을 유럽 쪽에 판매하는 유통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약은 셀트리온의 어떤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회사라고 봤을 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현재 셀트리온에서 현재 개발 중인 것이 코땡땡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그리고 6월에 상용화가 가능한 20분 정도 만에 진단이 되는 진단 키트,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라고 하면 이제 차주 지나면 바로 2주 뒤에 아시겠지만 뭐 6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뭐 언론 플레이는 아닐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아웃풋으로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진단 키트가 물론 시젠도 있고 뭐 많잖아요. 수젠텍, EDGC 뭐 엄청 많지만, 빠르게 이렇게 진단이 되는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되면 아직도 코땡땡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방향을 틀고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빠지는 비율, 빠지는 정도를 좀 막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9만원 이상에서 현재 자리를 잡아주고 조정이 들어가느냐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걱정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3일, 4일 동안 물론 음봉이 뜨긴 했습니다만 9만원 이상에서 움직였고요. 보시면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조금만 더 진행하면서, 물론 아랫골에 달고 윗골에 달고 하겠지만, 그런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이쪽 위에서 9만원 위에서 놀다가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평선이 여기 있고 52평선, 22평선의 정비열 라인에서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아마 이 봉하고 만날 것 같아요. 그게 다음 주 정도 되면 거기서 한 번 더 밀려서 빠지느냐, 아니면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이쪽에 있었던 그림들처럼, 여기 있는 그림들처럼 이렇게 받쳐주고 움직이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셀트리온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당연히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토달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시총순위도 뭐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당연히 여전히 그렇고요. 그죠? 시총순위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총이 한 5%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또 투자 1비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매매 동향 보면 이틀 동안 어쨌든 기관이 좀 털었네요. 차익 실현 물량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기관이 박아놓은 금액들이 엄청나요. 85,000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죠? 얘가 아무리 차익 실현 한다라고 해도 한꺼번에 누르면서 뭐 다 던질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조금씩 상승이 나오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담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인들은 5월 19일부터는 조금 산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5월 19일부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 좀 빠지고, 이때가 5월 15일이 10만원 정도 찍었던 때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봉이 떴지만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담기 시작하는 그림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도 시장에서 당장 6월, 그리고 뭐 항체치료제 연말, 그리고 찌라시 루머이긴 합니다만 합병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쭉 빠지면서 이거 음봉 뜨고 했으니까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의 한 3, 4일간의 이 조정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반영된 어떤 그 결과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길게 보면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8만원대부터 지금 거의 9만원이 만원 올랐어요. 사실상 금액을 묵직하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노리고 계시다,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뭐 딱히 뭐 본전에 판다 생각하고 그냥 지고 가셔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에 대한 비중을요, 100%다 중장기 뭐 정말 묵직한 종목에만 넣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사, 물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직장인 혹은 자영업 회사원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금액은 단기 아니면 스윙으로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쥐고 종가 베팅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들고 있어서 슈팅 나올 때 판다라고 하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대한 그 자기 스스로만의 매매 방식을 좀 개발을 해서 가능한 수익을 확보하는 데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도 투자를 하면서 처음과 지금까지 그래도 10년 가까이는 하면서 있는데, 정말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사례를 많이 읽고 뭐 듣고 유튜브로도 보고 이랬습니다. 근데 대부분 물론 묵직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신 종목들은 가치주에 투자해서 길게 보유해서 수익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나 스윙으로 투자해서 그 수익들을 짧게 먹어가면서 모아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시총 상위주라고 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 시총과 관련 없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계속 슈팅이 좀 나오고 변동성이 강한 종목에서 어느 지점에 담느냐, 뭐 눌림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중에 호가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방식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또 이슈가 터져가지고 음봉이 떨어지면 그거는 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뭐 고수분들이라도 재간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위험성을 모든 주식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나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다음 주 시장이 이 중국 이슈 그리고 뭐 홍콩과 미국, 중국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관여된 이런 복잡한 이슈들만 조금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코팅땡바레스 관련된 어떤 시장의 변동폭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오늘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말인데 너무 주식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조정의 좀 상태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다음 주 시장에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 중에 또 괜찮은 종목들 제가 생각했을 때 지켜볼 만한 종목들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